이번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청구원인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세탁소가 내 물건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필요한 요건이 무엇이며, 청구 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형식으로 기재하는지, 내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청구 원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염된 의류를 세탁기에 돌릴 수 없다면 세탁소에 맡기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만일 세탁소의 실수로 자주 입는 옷이거나 아끼는 옷이 분실됐다면 곤란하고 화가 날 텐데요.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세탁소에서 맡긴 의류가 분실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0대 여성 강모 씨는 정장을 입고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입니다. 2022년 3월 18일 강모 씨는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집 근처 세탁소에 정장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는데요. 다음 주 출근을 위해서 일요일에 해당 세탁소에 찾아가 정장을 받아오기로 했습니다. 2022년 3월 20일 강모 씨는 다시 해당 세탁소를 찾았지만 해당 세탁소 사장인 안모 씨는 강모 씨의 정장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안모 씨는 옷을 등록할 때 실수로 다른 지점으로 이동이 된 것 같다며 며칠 정도 기다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해당 정장은 출근을 위해 맞춘 정장으로 가격대도 꽤 있고 꼭 필요한 정장이기 때문에 강모 씨는 일단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한 달을 넘게 기다려도 정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분실이 확실하다고 생각한 강모 씨는 결국 더는 기다릴 수 없어 해당 세탁소의 정장값을 보상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직 옷을 찾지 못했으니 그럴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는데요. 무책임한 세탁소의 태도에 화가 난 강모 씨는 정장값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청구 원인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요건 사실을 잘 설명하여 법률 관계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기재하는데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요건 사실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입니다. 청구 원인은 앞서 설명한 요건 사실을 주장하면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나에게 발생한 상황에서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증거를 기반으로 청구 원인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법률 문서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목차를 보면서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당사자들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 기재하는데요. 원고가 피고에게 의복의 세탁을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의복 세탁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세탁소 결제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피고에게 의복을 세탁하여 반환할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의복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고에게 발생한 피해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의복값 상당의 경제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의복 구매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책임 발생의 소결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390조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습니다. 다음,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의복이 분실되었다면 의복의 가액과 지급한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세탁비와 의복의 가액을 합산한 원고의 청구 금액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민법상 이자와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을 함께 청구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물건의 가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위에서 작성한 청구 원인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승소 판결을 구한다고 기재하여 소장을 완성합니다. 입증 방법이란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청구 원인에서 함께 기재해 주었던 증거들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분실되거나 파손된 물건을 배상받기 위해 작성할 수 있는 청구원인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청구원인은 제목만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한 목차와 목차에 따른 요건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번 영상과 샘플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청구 원인을 작성해 보세요.